중국인들의 애국주의라는 민족주의는 특이한 것이 있습니다. 중국인들이 정신승리라는 특이한 사고체계, 강대국이 되었다는 소분홍들의 자기 확신이 그것입니다. 중국 애국주의는 정신승리를 현실화하기 위해 혹은 우월감이란 자기 확신으로 자칫 대만과의 전쟁을 불사할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중국과 대만 간 갈등이 미중 간 확전 가능성을 점치게 하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중국 애국주의가 혹시 전쟁을 부추기지는 않는지 분석해 볼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치 커뮤니케이터 신박입니다. 파트 1 인트로. 是人大畜生，说，我是毛虫行了吧？哎，贱货，天下第一贱货，天下第一，状元就是天下第一，我阿贵就是天下第一，你王胡算老几啊？ 중국인들의 사고방식에는 다른 나라가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있죠. 바로 정신승리입니다. 정신승리는 루신의 소설 아큐정전에서 기원합니다. 이는 본인에게 불리하거나 나쁜 상황을 좋은 것으로 왜곡해서 자기 위안을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망상이죠. 중국이 한국 대신 러시아 월드컵에 출전해 독일과 아르헨티나를 꺾고 우승한다는 영상은 한때 유명했습니다. 유튜브 영상 중에 중국 무술가들이 실전 격투가들에게 나가떨어진 영상을 보신 적 있을 겁니다. 지고 나서 내가 장풍을 쐈으면 그 친구는 죽었을 거야 같은 망상 속 셀프 위로 장면은 보는 사람을 민망하게 만듭니다. 한편 최근 중국의 소분홍들은 강대국이 되었다는 확신에 찬 애국주의를 보입니다. 이미 강대국이 된 중국은 다른 국가에게 모범이자 가장 위대한 것이죠. 이처럼 열등감을 넘어서는 우월감 컴플렉스는 자기 확신의 기초에 애국주의, 즉 민족주의를 이해하게 만듭니다. 그럼 이게 진짜 뭐가 문제일까요? 파트 2. 중국이 대만을 공격할 요인과 공격하지 못할 요인. 시진핑 3기 정부 들어와서 중국은 안보 정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대만과 군사적 충돌을 넘어 대만 침략을 걱정하게 만듭니다. 그럼 여기서 대만 침략이 현실적인지 따져봅시다. 중국이 대만에 대한 군사 도발이나 전쟁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은 무엇이 있을까요? 첫째, 중국이 대만보다 우월한 군사력. 둘째, 하나의 중국 원칙과 애국주의 정서. 셋째, 시진핑 주석과 중국 지도부의 손쉬운 승리에 대한 믿음. 넷째, 국내 정치 위기를 전환할 반전 카드. 다섯째, 대만 독립 지지를 반대하는 반국가 분열법의 규정 위반. 아마도 이런 요인들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반면에 중국이 합리적이라면 대만에 대해 전면적으로 침략하면 안 되는 이유도 있습니다. 첫째, 미국의 대만 지원 가능성. 둘째, 일본의 대만 지원 가능성. 셋째, 국제사회의 제재 가능성. 넷째, 중국 지도부의 전쟁 경험 부족. 다섯째, 대만 상륙작전의 극단적 어려움과 보급 문제. 여섯째, 하나의 중국 원칙과 민족주의에 따른 군사적 공격의 약한 명분. 일곱째, 전쟁 장기화에 따른 공산당의 정치적 위기 가능성. 꽤나 많죠. 전쟁은 확실히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게다가 위의 요인들을 비교해 봤을 때 아무리 독재 국가지만 전쟁이 쉬운 결정은 아니겠죠. 합리적이라면 전쟁에서 얻는 것보다 손해가 클 것이 바로 계산이 서겠죠. 미국과 일본이 군사적 지원을 한다고 공표하고 요새화한 대만을 공격하는 것은 승률이 없는 도박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파트 3. 민족주의와 전쟁 간 관계. 그런데 이것을 반전시킬 수 있는 것이 애국주의라는 민족주의입니다. 민족주의는 집단적 정서이고 심리입니다. 그래서 국제정착자들에게 편한 주제는 아닙니다. 어디로 튈지 알기 어렵기 때문이죠. 하지만 민족주의를 활용해서 국내 정치적 갈등을 전환한다는 전환가설 혹은 희생양 가설과 민족주의를 동원해 국내 정치적 지지를 높인다는 지도자 결집 가설은 이론적으로는 꽤나 높은 지지를 받습니다. 역사적으로 유명한 사례가 있습니다. 1904년 러시아는 혁명이 벌어질 것 같은 상황이었죠. 러시아 외무장관은 황제에게 이런 상황에서는 짧고 승리할 수 있는 전쟁이 혁명을 막을 수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국내 정치의 희생양을 찾아 민족주의를 활용해 볼 수 있다는 희생양 가설을 잘 보여주죠. 포클랜드 전쟁 직후로 영국 대처 수상의 지지율은 높아졌습니다.
아르헨티나 군부 정권의 지지율도 높아졌습니다. 위기가 되면 민족주의로 지도자를 중심으로 똘똘 뭉친다는 결집 가설을 잘 보여줍니다. 그러나 많은 전쟁 사례에서 국가 지도자들은 민족주의를 이용해서 전쟁을 시작하지 않습니다. 결집 효과가 얼마나 클지 그리고 얼마나 오래 갈지 모릅니다. 전쟁으로 관심을 전환하고 희생양을 찾았는데 내가 오히려 희생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전쟁을 먼저 시작한다고 반드시 이기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숙청되거나 정권을 빼앗기는 등 정치적 비용이 더 클 수도 있습니다. 포클랜드 전쟁에서 패배한 아르헨티나 군부를 기다린 것은 감옥이었습니다. 그러니 중국도 애국주의로 국민을 훈련시켰다고 쉽게 민족주의를 명분으로 대만을 대대적으로 침공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중국 공산당도 전쟁이란 명운이 걸린 사안에 합리적 판단을 내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파트 4. 중국 애국주의의 비관적 전망. 하지만 중국 애국주의가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중국인들이 가진 정신승리라는 열등감을 극복하는 기제와 강대국이 되었다는 우월감 인식이 자기 확신을 가지고 만나는 것이죠. 즉 시너지를 내는 것이죠. 이런 상황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중국 경제가 현재 대내외적으로 극단적으로 어려움에 빠지고 있습니다. 최근 발표된 자료에는 대중국 투자가 73%나 빠졌다고 합니다. 6천만 채가 넘는 빈 아파트와 지방정부의 부채 문제는 째깍거리는 시한폭탄입니다. 미국의 반도체 공급 견제로 중국 반도체 회사들이 줄줄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1대1로 정책으로 투자한 해외 투자의 회수는 꿈도 꾸기 어렵습니다. 잘 나가던 중국 이야기는 이제 옛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수는 어떻습니까? 중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이제 10,000불을 조금 넘은 수준입니다. 게다가 인구마저 크게 줄고 있습니다. 이런 비관적 상황은 중국인들에게 다시 한번 정신승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미국이 괴롭히지만 우린 미국을 이길 수 있어. 우린 대약진 운동 시기도 큰 어려움 없이 버텼어. 미국은 중국산 물건이 없어 더 고통스럽겠지. 이런 다양한 논리가 동원되겠죠. 이 과정에서 애국주의에 매몰된 대중과 지도부가 자기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자국이 미국에 버금가는 강대국이란 강력한 자기 확신이 생기면 위기 타개를 시도할 수도 있습니다. 대만에 대한 위협으로 본토의 14억 중국인들을 결집해 한족의 위세를 과시해 볼 수도 있죠. 이런 상황에서 공산당 지도부와 국민은 서로가 서로의 민족주의를 강화해 줄 수 있습니다. 망상 더하기 망상이죠. 이쯤 되면 일은 걷잡을 수 없게 됩니다. 1941년 일본도 극단적 상황에 몰렸습니다. 미국을 먼저 공격해 위기를 극복할 시간을 벌어보려 했죠. 중국이 일본을 좋아하진 않지만 일본이 먼저 간 길을 따를 수도 있습니다. 파트 5. 결론. 대부분 국가에서 민족주의는 국민을 결속시키고 정치적 안정감을 주기도 합니다. 반면 민족주의가 국수주의나 제국주의 팽창주의로 가면 골치 아픕니다. 중국 공산당이 1994년부터 집중적으로 키우고 있는 애국주의는 중국인의 정신승리를 북돋우며 강대국이 되었다는 우월감을 뿌리 깊게 육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지나치면 민족주의 이름으로 대만이란 같은 한족 국가를 공격할 수 있습니다. 사랑해, 그러니 헤어져 라는 드라마 대사처럼 말이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시면 아주 조금 많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오해를 줄이고 이해를 늘리는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